환자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처음에 1, 2주는 붓기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술한 티가 나고 그 밑에 라인 잡아놓은 그 밑에 부분이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놀라실 수 있는데 절대로 놀라지 마라. 1, 2주 지나면서 큰 붓기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절대로 그 시기엔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고. 이제 바빠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 11월이 성형외과가 바쁜 시기라는 왜 바쁜 거예요? 수능 막 끝났잖아요. 겨울에 방학이 시작이 되죠. 방학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, 겨울에는 이제 옷을 많이 껴입고 막 목도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. 여름보다 추우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좀 덜 덧날 거다. 더 여름에 더우면 막 땀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찬바람 불면은 좀 이제 성형 수술이 덧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많이 보통 겨울에 하시죠. 붓기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여쭈고 싶거든요. 뭐 붓기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그냥 일단 초반에 냉찜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부터는 시간이 해결해준다. 뭔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 빠질 분들이 있고 또 천천히 빠질 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줘야 되는 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뭐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초반에 부으려고 할 때 냉찜질 잘해주는 거예요. 그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너무 증명된 게 별로 없어요.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. 플라시보처럼 뭔가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나도 약간 그런 게 약간 더 네.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플라세보에 약간 호박이 뭐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붓기가 이뇨작용으로 해서 뭐 붓기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. 몸에 부종이 빠지는 거나 뭐 이런 거에 작용을 하는 거지 얼굴에 국소적인 붓기나 이런 걸 빠지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. 그러니까 냉찜질이 가장 좋다. 그러게 그나마 초기에 예. 냉찜질 하는 게 제일 좋죠. 그리고 좀 이제 걸어 다니시고 맞아요. 얼굴 수술했으니까 좀 약간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좀 걸어 다니시거나 많이 이러시는 게 좀 더 좋긴 하죠. 간단한 눈 수술이나 이랬을 때. 순환이 되게끔. 예. 우리가 윤곽 수술 같은 거 해도 되게 보면 여기서부터 광대에서 해갖고 아래쪽으로 이제 기가 내려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 중력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.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기 전에 꼭 얘기 드려요. 그 동의서를 받을 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처음에 1, 2주는 붓기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술한 티가 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세지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 밑에 라인 잡아놓은 그 밑에 부분이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놀라실 수 있는데 절대로 놀라지 마라. 1, 2주 지나면서 큰 붓기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절대로 그 시기엔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얘기 드려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드리면은 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실제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한 달쯤에도 약간 좀 뭔가 맞아요. 높은 느낌이 들고 좀 의사 선생님이 좀 과하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장기적으로 좋아요. 한 달 됐을 때 너무 마음에 들면은 조금 더 내려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환자분들께 한 달 됐을 때도 이 원장이 좀 높게 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려요. 한 달째 딱 마음에 들잖아요. 조금 더 내려오거든요.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한 7, 80%가 1, 2주 사이에 붓기가 빠지고 나머지 한 20, 30% 정도는 한두 달에 걸쳐서 천천히 잠붓기들이 빠지는데 그 잠붓기가 빠지는 시간 동안에는 본인만 어색해요.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나서 좀 눈이 부은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살짝 그런 느낌들 정도거든요. 또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보면 또 많이 괜찮아지고 그런 시기들이 이제 그 이후에 잠붓기 시기로 가거든요.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테니까 본인만 어색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. 사람에 따른 차이인가 아니면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게 영향을 미칠까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피부 두께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. 피부가 얇은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고 두꺼운 분들이 조금 더 천천히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수술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. 그런 차이가 아닐까. 저는 이제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게 환자분들한테 그 수술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몰로 그냥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사 바늘로 놓는 순간부터 딱 피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혈관들이 조그맣게 터지는 거. 주사가 왔다 갔다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좀 한쪽이 좀 피가 덜 나고 한쪽이 피가 더 나고 이러거든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양쪽을 수술할 때 한쪽은 좀 덜 나고 더 나거든요.
그랬을 때 양쪽 눈의 붓기도 달라요. 조금 피가 더 난 쪽이 이제 그 조금 더 붓고 피가 덜 난 쪽이 덜 붓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뭐 피가 나는 게 꼭 술기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씩 덜 나고 더 나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생긴다고 얘기 드려요. 그래서 그게 환자분들이 뭐 피한 수술했는데 왜 제가 며칠 더 일찍 빠진 것 같아요. 저는 며칠 더 걸려요. 이런 거는 살짝 그때 당시에 그냥 피가 조금 더 났느냐 안 났느냐의 그런 정도의 차이로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그냥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드리긴 해요.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. 그 며칠 차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수술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고. 뭐 있을 수 있죠. 아무래도 좀 조작을 많이 한 쪽이 좀 더 붓는 경향이 있긴 한데 또 절개 같은 경우도 절개가 쫙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고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붓기는 더 붓고 덜 붓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흉터가 이제 절개 같은 거 좀 길게 남기 때문에 흉터가 성숙하는 과정이 좀 보이거든요. 그것 때문에 회복이 좀 천천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왜냐면 흉터가 한 달까지 좀 뭉쳤다가 한 달부터 좀 서서히 풀리면서 서서히 옅어지기 때문에 붓기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빠지긴 하는데 흉터 때문에 뭔가 좀 지글지글하고 좀 당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천천히 회복돼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. 피멍이 드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. 피가 좀 약간 좀 더 난 부위죠. 그러면 이제 피부 밑으로 얇게 피멍이 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붓기가 오래 가긴 하죠.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수술의 결과하고는 그 정도의 붓기하고는 크게 사이가 없어서 늘 평균을 당기는 분들이 있고 평균을 늦추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냉찜질이나 열심히 하자. 초반에만 초반에만. 붓기 빠질 땐 또 방해가 돼요. 초반이 어느 정도인가요? 저는 한 3, 4일 정도 말씀드려요. 저도 한 3, 4일 정도 얘기 드려요.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원장님들의 약간 스타일이나 경험 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있어요. 이제 찜질을 하고 안 하고가 최종 결과에는 영향 안 줘요. 그래서 너무 찜질에 대해서 집착하실 필요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.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그쵸. 수술한 대로 나올 거예요.